안녕하세요. 의료 인공지능 기말고사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빅데이터 융합학과 이승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떤 주제를 선택했는지 말씀드린 후에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 모델링, 평가,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첫 번째 주제였던 Image Translation from T1 to FLAIR using Unpaired Data입니다. 이 주제는 T1 이미지로부터 FLAIR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먼저 이 분야의 백그라운드를 알아보기 위해 T1, T2, FLAIR 이미지가 각각 어떤 것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1, T2, FLAIR 이미지는 모두 뇌 MRI의 가장 기본적인 영상 기법들입니다. T1 이미지는 짧은 TR과 짧은 T2를 이용한 스핀 에코 기법으로서 조직의 T1 이완 시간의 차이를 신호 차이로 반영한 이미지이고, T2는 반대로 긴 TR과 긴 T2를 이용하여 조직의 T2 이완 시간의 차이를 신호 차이로 반영한 이미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어 이미지는 180도 반전 펄스를 먼저 가하는 반전 회복 기법의 일종으로 뇌 척수에게 신호를 억제하기 위하여 2500ms 정도의 반전 시간을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각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플레어 이미지는 뇌 염증, 종양 진단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플레어 이미지가 T1 이미지에 비해서 병변을 발견하기 더 적합하기 때문에 모델을 통해서 플레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더 플레어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T1과 플레어 이미지의 샘플을 장표 옆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T1 이미지의 특징은 뇌 척수액과 뇌경색이 검은색으로 나오고 뇌출혈은 하얗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플레어 이미지는 뇌 척수액, 뇌경색이 하얗게 나오고 뇌출혈은 검은색으로 비칩니다. 추가로 T1은 팻이 밝게 나타나고 T2는 월혈과 플루이드가 밝게 표시되기 때문에 조직 부종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때 플레어 이미지는 T2에 어두운 CSF를 더했기 때문에 병변은 밝게 관찰됩니다.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서로 다른 스캐너로부터 추출된 T1 그리고 플레어 이미지입니다. 사이즈는 240, 240 픽셀 사이즈입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각 1000개, 테스트 데이터는 각 100개 존재합니다. 그런데 트레인 A 데이터와 트레인 B 데이터를 정렬해서 살펴보면 페어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을 만들 때는 인풋과 아웃풋 값이 서로 페어되어 있어 모델을 만들 수 있었는데, 현재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페어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채택된 모델이 바로 사이클겐입니다. 먼저 사이클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겐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조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데이터셋으로 확인했듯 현실적인 경우에 페어한 데이터를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이클겐은 결론적으로 기존 겐 모델과 달리 unpaired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입니다. 짝지어진 예시 없이 X라는 도메인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타겟 도메인 Y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홀수와 지브라 이미지가 있으면 서로 페어된 데이터는 없지만 지브라 이미지들의 특징을 파악한 후에 홀수 이미지를 지브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시를 이 PP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겐 모델은 loss 펑션에서 제너레이터가 어느 것을 선택해도 loss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애매한 중간값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에 실제 데이터 분포와 유사하게 학습하기를 원하지만, 제너레이터가 학습한 분포를 보면 한쪽에만 강하게 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풋의 특징을 다 잊어버려서 서로 다른 두 그림의 인풋도 똑같은
같은 아웃풋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드 컬랩스, 최빈값 붕괴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제너레이터 G 외에 F라는 새로운 제너레이터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G를 통해 이미지를 바꾸고 그 바꾼 이미지를 F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다시 원래 이미지로 바꿀 때 이 원래 이미지와의 차이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G와 F를 거쳐서 자기 자신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순환 일관성으로 부르며 이것이 바로 사이클 겐 모델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이클 겐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여 결과값을 1차로 추출하였습니다. 보다 빠른 학습을 위해서 에포크는 10으로 제한을 했고 배치 사이즈, 크롭 사이즈, 로드 사이즈는 프로젝트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모두 4, 240, 240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베이스 라인을 통해 나온 모델은 예시로 확인하시는 것처럼 실제 플레어 이미지보다는 오리지널 T1 이미지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뇌의 중앙 부분이 변경 전 T1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겐 모드를 리스트 스퀘어 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학습을 제공하고 이미지 변환 작업에서 특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추가로 람다 A와 B를 10에서 15로 변경했는데요. 위에서 설명했던 사이클 컨시스턴시 러스의 가중치를 높여서 인풋 이미지와 재구성한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더 강하게 유지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이니셜 타입을 로멀에서 세비어로 변경했고 더 나은 수렴을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 레이트를 0.0001호로 줄여서 보다 정교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이 새로운 모델을 돌렸을 때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조금 더 플레어 이미지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뇌의 중앙 부분이 베이스라인 모델은 T1하고 비슷하게 매우 어두웠는데 이번 모델의 페이크 플레어 이미지는 확실히 밝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변경 전 T1 이미지의 뇌 중앙 부분은 매우 어둡지만 지금 현재 뉴 모델의 변경 후 플레어 이미지는 실제 플레어 이미지처럼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SSIM과 PSNR이라는 평가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각 평가 지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SIM은 두 이미지 간의 상관 개수를 휘도, 대비, 구조, 총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지표입니다. 픽셀의 평균값은 빛의 밝기인 휘도, 픽셀의 표준 편차는 빛의 밝기 차이인 대비, 그리고 구조는 두 개 이미지의 같은 픽셀 위치에서의 평균과의 편차의 곱입니다. 이 SSIM이 높을수록 만들어진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PSNR은 이미지 저장, 전송, 압축, 영상 처리 등에서 영상 화질이 바뀌었을 때 사용되고 분모인 MSE는 원본 이미지와 비교 이미지 간의 각 픽셀 오차를 계산한 값이고 분자인 max는 한 개 픽셀당 가지고 있는 정보량입니다. 마찬가지로 PSNR 값이 높을수록 실제 이미지 대비 만들어진 이미지의 손실이 적습니다. 이 SSIM과 PSNR로 평가한 베이스라인 모델과 튜닝한 뉴 모델의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 뉴 모델의 SSIM과 PSNR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의 평가는 추가로 주어진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실제 이미지와 비교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첫 번째로 사이클 겐 모델을 직접 돌려봄으로써 해당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증가했습니다. 또한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성능을 증대시키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평가 지표인 SSIM과 PSNR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수업으로만 들었던 의료 데이터 및 처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